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스포츠의 가장 큰 재미, 빅 재미 중 하나가 바로 라이벌 구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겼을 때 가장 환호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과 일본. 엄청난 라이벌들이죠. 테니스는 80년대 전설의 비에른 보그와 존 맥켄로, 그리고 최근 10년은 페더러, 조코비치, 나달의 그런 빅3의 라이벌 구도였고요. 우리가 열광했던 복싱은 그 옛날, 아주 옛날이죠. 알리, 조 프레이저, 그다음에 조지 포먼의 그 물고 물리는 라이벌전이 있었고요. 레너드, 듀란, 헌즈가 또 아주 치열하게 그 웰터급에서 미들급 라이벌전을 했고요. 최근엔 메이웨더와 그다음에 파퀴아오가 또 라이벌전을 했었죠. 골프도 시대별로, 그 시기별로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과나 업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게 미디어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팬에 의해서이든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은 골프 라이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골프의 역사에 빛나는 그런 라이벌들,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끼리도, 주말 골퍼들끼리도 우리끼리의 그런 라이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라이벌 그 첫 번째는 벤 호건 대 샘 스니드입니다. 동갑이었던 벤 호건과 샘 스니드는 1950년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샘 스니드는 PGA 통산 82승, 그래서 현재 타이거 우즈와 동률이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샘 스니드를 넘을 것이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죠. 벤 호건은 63회 우승을 했지만 진 사라센에 이어 두 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기록했고요. 만약에 벤 호건이 2차 대전에만 참전하지 않았어도 아마 최다승은 벤 호건이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둘이 평가를 할 때 살짝 그 벤 호건 쪽의 위대함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은 스타일도 되게 많이 달랐습니다. 샘 스니드는 180cm, 당시 골퍼로서는 그게 꽤 큰 체구였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5피트 8에서 9인치, 그러니까 170대 중반 정도의 체격이 골프 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별명도 슬래밍 샘이라고 해서 뭔가 슬램, 그러니까 뭔가 폭발적인 그런 스윙,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170cm 초반대로 알려진 벤 호건은 실제 몸무게는 66kg인가 60kg대밖에 안 나가니까요. 벤 호건은 정교한 스윙과 냉철한 멘탈로 리틀 아이스맨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레슨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실제로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 후덕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샘 스니드와,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목소리의 그 벤 호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골프 라이벌 그 두 번째는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는 심지어 골프 의류 브랜드로서도 라이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80년대 학번 분들은 컬러풀한 우산이 그려진 아놀드 파머의 흰 양말을 나이키 운동화 밖으로 신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도 이렇게 댔던 것 같은데 약간 가짜 터틀넥 같이 이렇게요. 아놀드 파머가 11살 연상이었고요. 메이저 17승에 빛나는 잭 니클라우스가 이제 성적에서는 사실 앞서지만 인기는 아놀드 파머가 더 위에 있었다, 더 열광적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놀드 파머가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굵은 그 컬의 금발을 포마드로 이렇게 쫙 넘긴 머리,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모자들을 안 썼습니다. 골프 선수들이. 예전 영상들을 보면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잭 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를 쓰기도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모자를 안 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헤어스타일의
뭐 가디건 같은 것도 이렇게 입고요. 아니면 니트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통이 넓으면서 약간 짧은 바지에 그 블랙 혹은 블랙 앤 화이트의 그 리걸 휴즈 같은 거 신은 그 모습,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빨랐고 확신에 찬 목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놀드 파마는 요즘으로 보면 약간 스포테이너 같은 그런 인기를 끌었고요. 닉네임도 더 킹, 그러니까 잭 니클라우스가 골든베어, 황금곰인 것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이미 더 킹이었던 아놀드 파머의 그냥 대항마 정도였던 잭 니클라우스에게 그 시합 중에 아놀드 파머의 팬들이 엄청나게 막 야유를 보냈었는데, 아놀드 파머가 이제 팬들을 자제시키고 라운드 도중에 잭 니클라우스한테 사과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당시에 그 퍼시먼 감나무 드라이버로도 300야드를 날렸고요. 그 당시에 300cc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헤드로 그렇게 날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다시 그 평가되고 있는 그 퍼팅 스트로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 롤링 하라고 그랬다가 요즘엔 이렇게 탁탁 끊어치라는 그 스트로크로 뭐 역사상 3번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뭐 기록했고, 1986년도에는 46세에 마스터즈를 우승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뭐 빅3라고 불리웠던 게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마치 벤 호건과 샘 스니드 사이에 바이런 넬슨이 있는 것처럼 그 게리 플레이어가 있었는데요. 게리 플레이어는 역사상 4번째 그랜드 슬래머고요. 그 검은 머리, 그 숱이 많은 검은 머리를 그 포마드로 쫙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 시그니처가 블랙 그 터틀넥, 이 목까지 오는 그 터틀넥을 입고 올 화이트 아니면 올 블랙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무슨 프랑스나 뭐 이태리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거에 남자 배우 같은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2013년에 무슨 자선대회 같은 데에서 골프를 치면서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를 마치 지칭하듯이 그들도 요즘 골프 치나요? 라고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나만 지금까지 골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골프 라이벌 3번째는 그렉 노만과 닉 팔도입니다. 1980년대죠. 호주의 백상어와 잉글랜드의 닉 팔도가 라이벌이었죠. 89년 그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 그 들어갈 때 그렉 노먼이 13언더, 닉 팔도가 7언더로 시작을 합니다. 그렉 노먼은 생애 첫 그 그린 자켓, 마스터즈의 자켓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6개 오바를 쳤고요. 닉 팔도는 5언더를 기록해서 마스터즈 챔피언이 됩니다. 이게 골프 역사상 가장 처참한 붕괴, 마지막 라운드의 그런 실수. 물론 얼마 전 US 오픈 보니까 뭐 저스틴 토마스도 그렇고 그 어려운 코스에서 마지막 그 많이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세계 랭킹 1위를 331주나 했던 그렉 노먼이지만 메이저 대회의 그런 불운 혹은 그 무너지는 멘탈 마지막 라운드로도 유명했는데요. 2살 차이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그 그렉 노먼의 그 참혹한 무너짐으로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던 닉 팔도는 그 그렉 노먼을 배려해서 우승 세레모니조차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은 그런 일화로 또 유명합니다. 4번째는 타이거 우즈 대 수많은 선수들입니다. 1996년 스탠포드 대학을 3년 중퇴하고 타이거 우즈가 드디어 PGA에 입성을 합니다. 첫 해부터 두각을 나타냈고요. 최단 기간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타이거 우즈와 어떤 1대1 경쟁 구도, 라이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구단위도. 그래서 남아공의 뭐 어니 엘스하고 뭐 라이벌 관계를 만들려고도 하고요. 아주 짧게 세계 랭킹 1위였던 데이빗 듀발과도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세르히오 가르시아에게는 유럽의 타이거 우즈, 스페인의 타이거 우즈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BJ 싱,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그 앤서니 킴이라든지 로리 맥길로이 등 수많은 선수들을 타이거 우즈와 비교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이거 우즈의 라이벌로 부각된 선수가 필 미켈슨입니다. 이제 실제 통산 승수로는 30승 가까이 29승이나 졌고, 특히 메이저 우승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우즈가 15승, 필 미켈슨이 5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0승이나 차이가 나지만 마치 80년대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과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 버드를 이렇게 라이벌화한 것처럼 흑인과 백인의 라이벌 구도를 만든 거죠.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 몇 년 만에 연습 라운드를 했다, 10년, 20년 만에 연습 라운드를 했다 같은 것이 탑 뉴스가 될 만큼 둘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냉랭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십거리가 많이 됐었고요. 작년엔 이제 1000만 불 독식 그 매치 플레이를 했죠. All or Nothing 그 매치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필 미켈슨이 이겨가지고 그 1000만 불을 독식했고요. 사실 필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선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 생각엔 타이거 우즈 덕에 1000만 불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이거 우즈에게 라이벌, 누가 라이벌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타이거 우즈 아마 몹시 불쾌해할 거래요. 성질 낼지도 모릅니다. 제2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렸던 트레이시 맥그레디나 빈스 카터,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누가 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게 가까이 가느냐의 싸움이었지 그걸 대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라이벌은 전성기의 타이거 우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도 라이벌은 있다입니다. 자, 훌륭한 선수에게만 라이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짜에게도, 백돌이에게도, 보기 플레이어에게도 라이벌은 있습니다. 골프에서 나의 라이벌은 누굴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스코어가 신경 쓰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 친구가 야, 나는 너처럼 그렇게 스코어 카드 많이 보는 애는 처음 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나는 그런 날 너처럼 많이 보는 애는 처음 봤다 라고 받아쳤다고 얘기를 했죠.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라이벌이죠, 둘은. 나보다 한참 고수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나보다 한참 하수라고 안심하면요, 그런 사람들 스코어 여러분들 관심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스코어만 신경 쓰는 거죠. 혹시 라이벌의 스코어를 캐디가 더 잘 적어주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혹시 라이벌이 뭔가 알까기 같은 뭔가 속이는 짓은 안 할까, 볼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감시하는 바로 그 라이벌. 그 라이벌은 가족끼리도 라이벌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골프를 이제 가르칩니다. 아들이 점점 건장해지고 성장하고 아버지는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고요. 좀 슬프네요. 아버지는 혹독하게 잔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아들은 저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잘 쳐야겠다 하면서 결국 비슷해지고 아버지를 이기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부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로서의 그런 묘한 신경전과 라이벌 의식이 생깁니다. 막 서로 팔씨름 이기려고 막 악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남편이 먼저 골프를 시작하고 아내에게 전수 가르쳐 주죠. 역시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또 아내는 이렇게 좀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내의 숨겨졌던 운동 능력,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이 막 끄집어내지면서 발휘되고 실력이 늘면서 하나둘씩 이 남편의 스윙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보기엔 저거 좀 별론데. 그리고 어느 날 동등한 실력이 되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라이벌이 됩니다.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끼리의 그런 라이벌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라이벌은 그 입문 동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골프를 시작한 사람들,
야, 너랑 나랑 그때 같이 했잖아. 몇 년도에. 이런 사람들이죠.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질 수는 없지. 나 지난번에 몇 개 쳤어. 나 몇 개 쳤어.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 걔보다 못 치면 안 되는데 야, 그래서 걔 몇 개 쳤니? 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정작 신경 안 쓰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고스톱으로 치면 광 팔고 그래 누구 하나 대박 나고 뭐 나머지 피박 광박 써봐라 뭐 이런 심보? 그런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동문 중에 투톱 모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뭐 싸움 붙이듯이 경쟁 붙이고 업계 랭킹 1위를 가리는 오늘 세기의 대결이야. 뭐 대어 두 분 모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일종의 펌프질 같은 거죠. 물론 안중에도 없는데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좀 불쾌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은 라이벌이 있어 발전한다입니다. 저 사람은 꼭 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나의 골프가 발전을 하죠. 그리고 저 친구한테만은 죽어도 지기 싫어 라는 그 마음이 골프를 발전시킵니다. 그 경쟁심이. 몰래 연습장 갔는데 나의 라이벌이 저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혹은 막 그 한겨울에 입김이 막 나면서 연습하고 있을 때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뭐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문 열자마자 바로 가야지 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나의 라이벌은 뭐 와 있는다든지요. 자, 어느 날 라운드를 했는데 라이벌이 급 발전된 모습을 보일 때 저 친구는 더 이상 나의 라이벌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어라? 이거 나도 정신 차려야겠는데 할 때 발전이 있는 거고요. 나의 실력 향상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관계, 라이벌. 그 라이벌이 있어서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통산 성적 몇 승 몇 패 막 이런 것도 따지고 이기고 지고 뭐 다시 이기고 또 지고요. 자, 라이벌을 만듭시다. 라이벌은 경쟁자이지만 나에게 동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